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유신 시절에 이미 시행이 되다가 민주화의 진행 과정 속에서 역사에서 이제 완전히 무덤 속으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다시 끄집어내서 지금 이렇게 우리 사회 전체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고 또 갈등을 유발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역사라는 한 과목, 그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 전체가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야 한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누가 벌이기 시작했냐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것이 민간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다 정리해주고 안정화해서 사회적인 갈등을 최소화해주는 게 저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근데 거꾸로 지금 보면 정부가 그것을 말하자면 유발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과정. 이것이 지금 현재 이 문제만이 아니라 과거 벌써 사실 이제 이것이 시작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 역사는 굉장히 길고 사실 저는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온 모든 거민정 역사 교과서를 제가 100% 다 집필을 했고 대표 집필을 했고 그런데 또 100% 다 합격한 유일한 역사학자입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교과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꼭 좌편향 논란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검증할 때는 떨어뜨리면 되지 않습니까? 좌편향이라며. 그런데 항상 합격을 시켜요. 그리고 합격되자마자 또 좌편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상당히 우편향적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교과서를 쓰다 보니까 제가 마치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좌편향 역사학자인 것처럼 그런 매도를 참 많이 당했고요. 여러 가지 일들 많이 당했죠. 방송 출연도 중지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동안에 어쨌든 교과서를 모두 다 좌편향이라고 이렇게 매도를 하다 보니 이 정부가 갖고 있는 딜레마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합격시켰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합격시킨 것을 비판하는 것은 가능한데 사실은 이걸 누가 합격시켰습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합격시킨 겁니다. 최근 지금 이 정부가 국정화의 논리 중에 하나로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민정 교과서가 좌편향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자가당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검증을 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교과서 문제를 잘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검정에서 합격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인쇄돼서 현장에 배포되는 거 아니거든요. 수정 요구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정 요구를 다 반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검정을 하는 국편이 수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원래 검정을 하면서 그들이 의도했던 것을 다 받아들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다시 좌편향이라고 매도하면서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이 뭐냐면 수정 명령이었어요. 저희 집필자들은 협의회를 통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참 묘한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책을 내보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겠지만 원래 필자가 고치지 않은 필자의 의도와 관계없는 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책을 썼어요. 출판사 넘겼는데 출판사가 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고쳐도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런 책은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그게 가능한 책이 뭐냐면 교과서예요. 교과서를 출판사가 임의로 고쳐도 집필자들이 그것에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지금 학교에서 좀 가르쳐지고 있는 그 교과서는 바로 집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가 교육부의 수정 명령을 받아들여서 다 고친 책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죠? 이 책은 교육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책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국정화를 하는 명분을 이번에도 또 발표하면서 검정 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하는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무슨 뭐 논란의 주체 중에 하나인 제가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교과서들을 다 검인정 교과서들이 다 좌편향이라 하다 보니 어떤 딜레마에 빠졌냐면 어차피 교육 현장에서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책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교과서가 다 좌편향을 해놨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책이 만들어지기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검정을 다시 실시했죠. 다시. 자, 그래서 거기다가 뭐를 이제 집어넣냐면 소위 교학사 교과서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 교학사 교과서를 해서 그거를 합격시키고 그거를 이제 교육 현장에서 점유율이 채택률을 높이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겠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학사 교과서가 0.01%의 채택률을 맞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디서 얘기했는데 제가 참 뭐 저를 비롯한 많은 역사학자, 교사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당시에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률을 한 5%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랬으면 이렇게 국정화까지 안 갔을 텐데 0.01%가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그 온갖 난리를 다 떨었는데 결국은 처참하게 실패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좌편향이라고 생각하는 99.9% 중에서 또 교육 현장은 그거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말하자면 국정화를 해야 된다. 말하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0.01%의 교과서를 100%의 교과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국정화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국민들 이번에 나온 그 교과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비판을 받고 있죠. 우선 제도적인 측면,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 자, 제도적인 측면. 국정화라는 것은 결국 국가가 역사에 대한 해석과 소수를 독점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독재 정권이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쓰는 방식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국민입니다. 자, 이런 21세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의 교과서 시스템이 국정이다.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정에서 검정으로 간 사례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유발행제로 갑니다. 자유발행제나 그야말로 출판사들이 알아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거를 선생님들이 보시고 제일 괜찮은 책을 쓰겠다라고 결정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시장의 논리에 맡기는 거죠. 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게 사실은 선진국의 교과서 시스템인데 우리는 그나마 거민정까지 갔었잖아요. 그런데 거민정을 갔다가 다시 국정으로 간 나라는 전 세계에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역행하는 나라가 도저히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적인 측면, 거기다 내용적인 측면도 항상 그동안에 많은 작년에 이 국정화 반대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졸속한 제작 기간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자신만만해 했었죠. 할 수 있다. 정말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난 인원이 이 책 하나 만드는데 투입이 됐습니다. 정말 엄청난 인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 우선 거기에 담긴 역사 인식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교학사 교과서의 말하자면 제2탄이죠. 실제로 이게 뭐 다른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실제는 뭐 다를지 모르지만 특히 사실 우리 그렇죠. 우리 교과서 내에서 뭐 편향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체로 보면 뭐 현대사가 대부분이고 또는 이제 근대사 일부인데요. 자, 이 부분의 필자들은 철저하게 바로 교학사 교과서를 썼던 그 한국 현대사회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겉으로 보면 그 필자들 가운데는 뭐 역사학계의 뭐 퇴직 교수들, 뭐 국편에서 퇴직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역사학자들이 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한국 현대사학계 사람들이 쓰고 싶은 책을 편향된 교과서를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병풍, 울타리 역할을 해준 것밖에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전에도 뭐 논란이 별로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들이 쓰고 그것도 뭐 이상하게 써서 더 문제지만 자 이렇게 해서 만든 책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관의 문제가 될 것이고 거기다가 그 내용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보면 저는 제가 교과서를 10년 이상 대표 집필을 쭉 해봤기 때문에 뭐 그걸 많이 기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과서를 쓰는 작업이. 논문을 쓰는 것보다 더 힘든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역사 교육의 현장에 있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들이 자기가 평소에 쓰던 문장을 쉽게 좀 써왔다고 갖고 오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건 교과서로 쓸 수 없는 문장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중고생들에게 맞는 그런 문장이 아니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누가 다 썼습니까? 교수들, 그것도 70대 은퇴 교수들 이런 분들이 썼습니다. 그것도 거기다가 사회과학자들, 역사 교육에 대해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역사 교과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겠어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이 교과서로 만약에 학생들이 배운다면 정말 집어던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자, 그런 문제. 거기다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오류들. 사실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죠. 자, 역사에 대한 그 평가는요, 어떤 특정한 인물, 특정한 사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거든요. 다양해요. 역사학자들끼리. 하지만 그것이 교과서에다 실릴 때는 그래도 대부분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거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정말 인정받지 못한 학설들이 그냥 그 교과서에 그대로 들어가야 되던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얘기하듯이 이 교과서는 뭐 박정희를 위한 뭐 교과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이 내용을 참 검토해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박정희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뒤에 그 찾아보기 색인을 찾아봤어요. 얼마나 나오나? 박정희라는 이름이 없어요. 왜?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민망하니까 박정희를 뺐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다른 선생님이 세어보니까 23번 나옵니다. 2등이 몇 번인지 아십니까? 5번입니다. 1등이랑 2등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서술 분량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 정권에 비해서나 다른 시기에 비해서. 그랬더니 그쪽 부분 집필했다는 분이 라디오 방송에 저랑 앞뒤로 나왔는데 뭐라 그랬냐면 오래 집권했기 때문에 많이 썼대요. 그럼 앞으로 많이 쓰려면 장기 집권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러면 조선 왕조는 500년이면 도대체 몇 배를 써야 되는 거냐? 박정희 정권보다 25배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국정교과서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그 이념적인 문제, 그러니까 무슨 뭐 진보다 아니면 뭐 좌파다 그러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반대한다. 이건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또 교육부가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꾸만 이거를 무슨 보수와 진보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국정교과서를 직접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보기 힘들게 해놨으니까. 지금 여러분 그 웹에 들어가서 그거 보시려면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눈이 아파서 몇 페이지 못 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안 보게 자꾸만 해놔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늘 지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현장 검토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바로 잡아달라. 그런데요, 정말 제가 이 얘기 듣고 정말
제가 원래 굉장히 잘 참는 사람인데 참을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이번 그런 책을 쓰고요. 그 필자들이 1인당 받은 원고료가 2,350만 원인가 그렇답니다. 2천만 원이 넘습니다. 1인당 몇 페이지 썼는지 아십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페이지 정도 썼습니다. 다른 국정교과서에 비해서 원고료가 8배 정도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건 매수 아닙니까? 저는 매수라고 말하자면 아무도 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돈으로 이거 말하자면 가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거기다가 이것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든 지금 뭐 현장에서 쓰게 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거는 절대로 어떤 대안 뭐 제3의 대안 저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폐기만이 유일한 정답이고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고 지금 아무리 여러 가지 뭐 꼼수를 부려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책의 운명은 1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위해서 쓴 예산이 44억입니다. 자,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거민정 집필자들이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까볼까요? 제가 받은 거 정말 눈물겹습니다. 저희 계약금 300만 원 받았습니다. 합격하잖아요. 그 책이 인쇄되면은 이제 인쇄를 10%를 그 필자들이 나눠서 받습니다. 근데 교과서 한 권의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에 500원 정도의 인쇄를 가지고 한 10명 가까운 필자들이 나누면 책 한 권당 50원입니다. 그런데요, 그나마 저희가 300만 원의 계약금 받았잖아요. 그거는 선인쇄로 제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 2년은 저희는 인쇄도 한 푼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 받았다고요? 뭐 이럴 줄 알았으면 검정 쓰지 말고 국정 쓸 걸. 그래서 돈이라도 좀 벌을 거 하는 자괴감이 들다가 그래도 이제 정신 차려야죠. 저러면 안 되죠. 역사에 그렇게 남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이 정도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동안에 어쨌든 교과서를 모두 다 좌편향이라고 이렇게 매도를 하다 보니 이 정부가 갖고 있는 딜레마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합격시켰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합격시킨 것을 비판하는 것은 가능한데 사실은 이걸 누가 합격시켰습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합격시킨 겁니다. 최근 지금 이 정부가 국정화의 논리 중에 하나로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민정 교과서가 좌편향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자가당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검증을 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뭐 교과서 문제를 잘 아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검정에서 합격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인쇄돼서 현장에 배포되는 거 아니거든요. 수정 요구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정 요구를 다 반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검정을 하는 국편이 수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원래 검정을 하면서 그들이 의도했던 것을 다 받아들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다시 좌편향이라고 매도하면서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이 뭐냐면 수정 명령이었어요. 저희 집필자들은 협의회를 통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참 묘한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책을 내보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겠지만 원래 필자가 고치지 않은 필자의 의도와 관계없는 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책을 썼어요. 출판사 넘겼는데 출판사가 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고쳐도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런 책은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그게 가능한 책이 뭐냐면 교과서예요.
교과서를 출판사가 임의로 고쳐도 집필자들이 그것에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지금 학교에서 좀 가르쳐지고 있는 그 교과서는 바로 집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가 교육부의 수정 명령을 받아들여서 다 고친 책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죠? 이 책은 교육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책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국정화를 하는 명분을 이번에도 또 발표하면서 검정 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하는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뭐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무슨 뭐 논란의 주체 중에 하나인 제가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교과서들을 다 거민정 교과서들이 다 좌편향이라 하다 보니 어떤 딜레마에 빠졌냐면 어차피 교육 현장에서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책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교과서가 다 좌편향을 해놨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책이 만들어지기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검정을 다시 실시했죠. 다시. 자, 그래서 거기다가 뭐를 이제 집어넣냐면 소위 교학사 교과서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 교학사 교과서를 해서 그거를 합격시키고 그거를 이제 교육 현장에서 점유율이 채택률을 높이는 사실 이제 이것이 시작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 역사는 굉장히 길고 사실 저는 뭐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온 모든 거민정 역사 교과서를 제가 100% 다 집필을 했고 대표 집필을 했고 그런데 또 100% 다 합격한 유일한 역사학자입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교과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꼭 좌편향 논란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검증할 때는 떨어뜨리면 되지 않습니까? 좌편향이라며. 그런데 항상 합격을 시켜요. 그리고 합격되자마자 또 좌편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상당히 우편향적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교과서를 쓰다 보니까 제가 마치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좌편향 역사학자인 것처럼 그런 매도도 참 많이 당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일들 많이 당했죠. 뭐 방송 출연도 뭐 중지당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유신 시절에 이미 시행이 되다가 민주화의 진행 과정 속에서 역사에서 이제 완전히 무덤 속으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다시 끄집어내서 지금 이렇게 우리 사회 전체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고 또 갈등을 유발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역사라는 한 과목, 그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 전체가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야 하는가. 근데 문제는 그것을 누가 벌이기 시작했냐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것이 민간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다 정리해주고 안정화해서 사회적인 갈등을 최소화해주는 게 저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근데 거꾸로 지금 보면 정부가 그것을 말하면 유발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과정. 뭐 이것이 뭐 지금 현재 이 문제만이 아니라 과거 벌써